안녕하세요. 리얼로 컬러입니다. 오늘은 오토바이를 렌트해서 의무애냥이 소개한 현지인들조차 잘 모르는 예쁜 호수를 보러 갈까 합니다. 아침은 어제 남은 갈비찜을 데워서 간단히 먹었습니다. 로컬 말렘님의 어제 갈비찜 재료 가격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갈비 1kg 10만동, 마늘, 생강, 통후추, 당근 등 야채 5만동, 그리고 쌀 500g 17,000동 정도 주고 샀습니다. 오토바이 렌트와 면허 소지 여부에 대해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또 의견이 나뉩니다. 1. 베트남은 법으로 50cc 미만의 오토바이는 면허가 필요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내 운전은 바이크가 많아서 매우 위험합니다. 면허가 없거나 오토바이가 서투신 분들은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2. 국제면허증과 여권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대부분 말하십니다. 물론 저도 바이크 면허는 없고 일종 보통 면허로 국제면허증과 여권만 있습니다. 정확히 베트남 법을 따지고 들면 국제면허증만으로는 위법인 건 같습니다. 3. 위 두 가지의 경우 모두를 의미 없게 만드는 말이 있습니다. 어차피 공안 즉 베트남 경찰은 단속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은 기가 막히게 구별하고요. 단속을 해야 할 시점과 기간이 있는 듯 합니다. 단속을 하겠다는 마음을 먹는다면 중요 포인트마다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인 외국인 구별 없이 무조건 잡습니다. 일단 잡으면 뭐든 지적합니다. 헬멧 앞가리개가 없다. 이 국제면허증은 의미가 없다. 속도 위반이다. 헤드라이트가 흐리다. 등등 뭐든 지적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공안이 이상한 종이에 휘갈겨 쓴 베트남어 종이를 내밀어 보입니다. 돈 내라는 거죠? 관공서나 은행이 아닌 바로 그 자리에서 내라는 겁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알아서 돈을 줄 때까지 세워놓고 다른 오토바이 단속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눈치 있게 몰래 돈을 쥐어달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1. 서 있으세요. 그리고 영어로 최대한 위반 사항이 없다고 어필하세요. 그러면 20분에서 30분 정도 후에 너 그냥 가라 라고 하며 보내줍니다. 물론 위반 사항이 없다며 면허증 있고 여권 있고 천천히 달렸고 헬멧 썼고 등등. 2. 갱 주머니에 공안용 지갑을 하나 준비해서 20만 동짜리 지폐 하나와 잔돈 조금 넣어서 보여드리며 이것뿐이라고 다 드리고 봐달라고 하는 거죠. 라오스와 베트남을 오가며 말렙을 넘어 신의 단계에 이르신 태사랑 영유님은 경찰에게 돈을 주지도 않으며 한국 운전 면허증만 넣어 다니며 보여주신다네요. 그리고 영어와 현지어로 몇 가지 대화를 나누면 그냥 보내주신답니다. 제 사견으로는 영유님은 현지인과 구분이 안 되십니다. 제 경험으로도 한 달에 한 번 혹은 두세 달에 한 번 걸릴까 말까 하므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외국인은 공안에게도 말이 안 통하는 귀찮은 존재니까요. 만약 위반 사항이 정확하게 있음에도 오히려 큰 소리로 항의를 하거나 특히 동남아 정서상 큰 목소리로 상대를 위협하면 이것은 그들의 자존심의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분위기가 흘러가 버리면 오토바이 키를 뺏기거나 경찰서로 동행하게 되어 오히려 시간 낭비와 큰 벌금을 물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워낙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의견이 분분합니다. 제가 드리는 최고의 방법은 일단 돈은 최대한 나중에, 그리고 먼저 면허와 여권을 주고 고분고분한 목소리로 위반 사항에 대한 지적에 웃으며 반박하십시오. 어차피 지들도 영어를 거의 못하기 때문에 좀 세워두다가 그냥 가라고 할 것입니다. 만약 30분 이상 세워두면 20만 동 혹은 40만 동 정도를 살짝 접어서 주는 게 시간과 멘탈 관리에 좋지 않을까 하는 게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영유님과 같이 만난 장기 여행자분들은 경찰에게 3번 걸렸지만 한 번도 삥을 뜯기지 않으셨답니다. 다낭에 한국인 사장님이 있는 바이크 렌탈 샵에는 20만 동짜리 50cc 스쿠터가 있고요. 저는 페도라 호스텔에서 12만 동의 자동 오토바이를 빌렸습니다. 이곳의 이름은 호호아트엉입니다. 저는 오토바이를 잘 타는 편은 아닙니다. 페도라 호스텔에서 출발하여 45분 정도 걸렸습니다. 작은 호수가 하롱베이 미니어처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큰 리조트를 지나 메인 도로의 옆 작은 오솔길로 오토바이가 갈 수 있는 도로가 있었습니다.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점심은 길거리 반미를 먹었습니다. 호이안에는 반미푸엉, 반미칸 등의 유명한 반미집이 많습니다. 껌 러우무이 플리즈 하면 고수를 빼줍니다. 하지만 길거리 많은 현지인 반미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고기 정도 닭 혹은 돼지고기, 어묵, 소세지 정도 고르면 향채 듬뿍 느엉한 맛의 반미를 드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오히려 좋다고 하시지요. 대신 만동에서 15,000동 즉 700원 전후로 드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길을 달리다 보면 사거리마다 모퉁이의 카페가 있습니다. 베트남은 커피는 또한 별미입니다. 카페는 커피 써는 연유 다는 얼음입니다. 모카페 써다 라고 하시면 1커피 연유 얼음을 주문한 것이죠. 연유를 빼고 싶으시거나 추가 요청이 필요하시면 뭐다? 네, 구글 번역기. 점심은 카페 써다와 로컬 반미를 먹었고요. 호스텔로 복귀하여 걸어서 15분 거리의 꿈마트를 들러서 물과 비누를 샀습니다. 꿈마트 입구 바로 옆에 한국인 사장님이 하는 맛있다라는 고깃집이 생겼더군요. 현지인들의 물가에 맞게 저렴하더군요. 저녁은 이곳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삼겹살 6만동, 막창 7만동, 김치찌개, 된장찌개, 냉면 모두 7만동. 다낭 미케비치 근처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믿어지시는지요? 현지인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사장님 오래 번창하십시오. 협찬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길. 물론 삼겹살, 곱창 등은 100g 기준입니다. 찌개류는 약간의 호불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과 똑같이 맛을 내려면 한국에서 고추장, 된장을 수입해서 써야 할 겁니다. 그러면 이 가격을 맞추시기 어려우실 겁니다. 어쨌든 가난한 저는 매우 만족한 저녁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소수민족 CATU 족의 마을에 가볼까 합니다. 그리고 장기여행을 위해 오토바이를 구매할까 합니다. 오토바이 구매는 태사랑 영유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영유님의 안전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긴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